쭈쭈. 아이고, 이제는 그래도 좀 적응됐다고 혼자도 잘 다니시고. 아, 보기 매우 좋습니다. 발전했습니다. 레벨이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군요. 어제 삥 뜯긴 썰 한번 혼자 다니다가 삥 뜯겼다며. 동환한테 잡혔습니다. 동환한테 신호 위반하다가. 아, 이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제 생각하면서.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뭐 화가 나서 뭐합니까? 그쵸. 근데 왜 화가 났나 했더니 동환이 돈을 뜯어간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50만 팁을 40만 팁밖에 못 인정한 제가 화가 나더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냥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그 경험으로 배운 겁니다. 그럼 좋은 일이죠. 그렇죠. 평생 아, 썰이죠. 모르던 정보를 이렇게 배웠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는 좀 더 실수를 덜 하겠구나. 아, 그렇죠. 배우는 게 또 있죠. 아, 이 평소에 다른 데로 올 때는 이런 정보도 갖고 있어야겠구나. 만약 이런 일이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경험자들의 썰 같은 거 요즘에 뭐 찾아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 공안이 돈 달라 할 때 어쩐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서 줄라 하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뒤로 끌고 가가지고 네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별로 가진 게 없다. 지금 여행 자금 몇 개 안 들고 왔다 해가지고. 봐버렸어요. 그건 원래 따로따로 갖고 다니는 겁니다. 많은 돈과 쓸 약간의 돈은 따로 해가지고 많은 돈 좀 또 깊숙이 놔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방에 놔둔다든지. 나도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놓잖아, 항상 돈을. 쓸 때는 항상 많지 않은 돈을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 저 형님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좀 도와드리고 싶다. 안다. 좀 고생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아, 근데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죠. 이 중에 제일 큰 지폐 하나 주겠다. 좋게 생각해. 네 덕분에 걔 친구들이랑 같이 회식했으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지만 제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은 당하지 않으시겠죠? 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딱히 휴가라고 해서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없어진 지는 좀 된 것 같다. 막상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한국에서 일상을 살 때와 크게 다른 걸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할 수 있어. 이긴다. 디. 다만 살아오면서 지속 수정되어 온 최적화된 하루 일정 루틴을 수행하는 한국에서의 삶과 다르게 휴가 기간에는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느낌과 직관을 따르고자 하는 편이다. 일종의 행복하게 사는 연습이랄까. 우리는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한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오로지 실제하는 단 하나의 것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과 같지 않길 바랄 때만 정신적 고통과 결핍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는 마음을 낳는 것은 바로 결과에 대한 기대다. 집착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다. 오직 지금 하는 행위만이 있을 뿐 결과라는 것은 나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난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나의 삶에서 기대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기대와 쌍을 이루는 시간의 끈으로 이어져 사실 한 몸인 녀석이 바로 의도 혹은 동기라고 부르는 녀석이다. 바로 이놈들이 모든 결핍과 고통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녀석들이고 나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이 녀석들의 영향으로부터 작별하는 것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직 많이 부었네. 이것은 일종의 임대 주택 원룸 그런 곳이에요. 식기 여기가 일단 싱크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방용으로도 있죠. 피곤해. 적당히 자고 일어나. 뺀몽이야 뺀몽. 피곤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따지면 원룸촌이네. 원룸촌. 뭐 어쩌다 여기서 깨어났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물론 관련 사건 당사자들이 촬영을 포기한다면 나는 당연히 다 촬영을 하고 콘텐츠로 제작을 했겠지만 친구가 촬영을 원하지는 않으셨다. 재밌는 일들 많이 하시피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리 좀 하고 편집 안 한 것도 있으니까 편집도 좀 하고 모르지 또 어떻게 될지. 어째 뭐 볼만한가요 이거? 이번 휴가 기록이 확실히 파타야 갔을 때보다 뭔가 여러모로 좀 다르지 않나? 느낌이?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아무튼 하루 종일 함께 푹 쉬면서 뒹굴거리고 싶은 마음이 잠시 일어났지만 왠지 돌아가 해야 할 일들도 함께 떠오르고 직관적으로 그 방향임을 느껴서 일단 그 방향을 따라본다. 아니 희약과 네오다이 ป๋า 빠 อันนี้เป็นเส้น 센 แยกเส้นนี่เส้น 아 ซุปพะ 수팝 อาหารลาวอาหารลาวซุปพะ มา 제 것도 나왔네요. 아침밥으로 앞서 말했듯 애도, 동기, 기대, 집착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 작별의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의도라는 놈이다. 의도적으로 그때그때의 직관과 느낌을 따르는 연습을 하고 의도적으로 또 다른 의도와 결과에 대한 기대를 떠난다. 장작들을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장작 중 하나를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그 이후 그마저도 태워버린다는 비유가 딱 맞는 말이다. 웃기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 사고작용이라는 게 골 때리는 시스템이다. 물론 여기서 의문이 들지 모른다. 의도, 동기와 기대, 집착 없이 즉 욕망 없이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긴 한가? 당연히 아니다. 다만 그 녀석들의 작용을 인지하고 알아차리면 그 녀석들을 붙들지 흘려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확보되며 그러한 과정 속에 고통 또한 감수할지 흘려보낼지 역시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녀석들의 자리를 알아차림과 몰입 그리고 선호가 대체하도록 마음을 길들여 가는 것, 그게 언제부터인가 내가 해왔고 해나가는 공부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 또한 의도여 특정 결과에 대한 기대임을 안다. 욕망이다. 불쏘시개여. 이 역시 태워야 할 장작이다. 센 혹시 폭 이쪽 동네가 더 비싸네. 거하이 CC 짜이다. 그렇지. 아 이거 소중하지. 2만짜리 너무 소중해. 쉐키 일로 와. 그렇지. 좋지. 이제 알아보지. 잘 잤나? 아따 그래도 이번 봤다고 반겨주네. 거덕. 아이 표정 봐봐. 에이 치 한번 볼까? 오 나쁘지 않네. 어금니 한번 볼까? 아이고. 호이호 못생겼죠. 잘 있어라. 간다. 아이고 이제 혼자도 잘 돌아다니고 보기 좋군요. 레벨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문할 때 어버버버 하는 것도 훨씬 적어졌고 고개를 덜덜덜 떨면서 끄덕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세 마디만 하면 깜빡이리 갑자기 센 말이 많이. 세바이 버벤이 형 따라야지. 버벤이 형.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어? 오늘이지. 오늘 어디서 보기로 했어? 딱히 아직 이야기 없. 보기로는 했어? 그래 씨발 야 이렇게 다 되는 건데 왜 혼자 지레 겁먹어가지고. 뭐랄까 좀 두렵죠? 여자 무서운 거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용이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받는 거의 대부분의 고통이 다 그런 거잖아. 이랬으면 좋겠다. 미래를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걸 상정해두고 거기 맞아 떨어지면 좋아하고 안 맞아 떨어지면 싫어하는 건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건데 특히나 기대감이 클수록 그 낙폭이 더 커지면서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타인은 그냥 타인이야 라고 인정해버리고 나도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 타인을 컨트롤하는 건 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상황을 통제를 못한다는 거를 받아들여버려야 돼 그냥. 네, 사실. 나가기 직전에 뭐 그런 상황도 실제 벌어질 수도 있거든. 특히나 이 동남아권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약속을 잡아놓고도 딱 나가는데 취소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오히려 한국 여자들은 좀 덜하고 한국 여자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근데 여기서는 좀 많아. 전반적으로 이 동남아 쪽의 문화권이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야. 빵하지 않는 것 같잖아. 사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저기 뭐 싱가포르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그래. 어느 외국을 나가든지 약속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좀 릴렉스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야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시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잘 돼도 오늘이 잘 되고 뭐 내일이 잘 되고 앞으로가 잘 돼도 그 잘 됐었던 게 좋았던 만큼의 상처는 어차피 또 받게 되는 거거든. 원래 관계라는 건 알잖아. 이게 아무리 잘 돼도 결국에 모든 감정의 영역이라는 건 상처로 끝날 수밖에 없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혹여 정말로 그 이쁜 여자애가 교육받고 그 정도 이쁜 그 정도 성격 좋은 그 정도 쾌활하고 그런 애가 정말로 너한테 다른 의도가 없어서 정말로 실제로 남자로
물론 남자로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의도가 다 깔린 거지만 굳이 따져보면 인간은 다 마찬가지. 야, 남자가 여자 마음에 들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런 거지만 혹여 그가 접근하는 의도가 네가 원하는 그것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할지언정, 그게 상처가 될지언정 무던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잘 좋은 게 아니잖아. 좋다 좋은 게 아니야. 정말로 흔히 이제 연애를 많이 안 해본 남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남자의 본능 같은 거, 이게 연애를 많이 해봐도 마찬가지. 본능적으로 그래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생기면 그 미래를 엄청나게 빠르게 돌려본 다음에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스토리가 다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연애 경험이 없을수록 아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라는 거를 객관화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아직 건강이야. 그치.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는 알다시피 모든 관계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걸 항상 인지해야 하는 거지.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는 받겠지. 근데 원래 관계에서 상처받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다. 감정의 영역은 항상 허무함과 허탈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그잖아. 최고의 스토리가 결국에 그 최고의 스토리.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 둘이 완벽하게 진짜 동화에서처럼 드라마처럼 콩냥콩냥 오성도성하게 살고 안정적인 가정도 이루고 했어. 그 끝은 뭐야? 알죠. 없어지는 거야. 다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서로가 죽어 못 살았던 만큼 아픔과 공허함을 겪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막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끝나면 상실감을 겪겠지만 그 큰 상실감을 방지하는 거이기도 한 거니까 그냥 이건 그냥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레 또 상처받을까봐 겁먹어서 나아가지 않으면서 또 거기서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사실 감정의 아픔이랄지 그 감정의 날뛰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야 돼. 거기서 오는 고통에 대해서 좀 묻어내질 수 있어야 돼. 저는 별로 그거는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가 약간 두려운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두렵고 정말 병알도 있어요. 그게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고통스럽지. 그렇죠. 그런 거지. 그런 거죠. 그게 고통스러워.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예전에 20대 때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데미지를 좀 덜 입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결핍감을 안 느끼거나 그럴 수는 없어. 왜냐면 인간은 또 이게 이루어지면 또 다음 위치를 자꾸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보고 있는 위치에 비견해서 나를 작게 느끼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계속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컷으로 살아가려면 고통을 받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그냥 여겨버리고 원래 삶은 뚜카잖아. 원래 삶은 뚜카야. 근데 뚜카를 부정한다고 해서 뚜카가 진리적인 법칙에서 사라지지 않아. 한계성이.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버리고 이제 느끼게 되는 상실감이랄지 실제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육체적인 고난이랄지 이런 것들을 무던하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뭐 찬물 샤워하면은 뭐 돈 버는데 성공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런 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내가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겨울에도 무조건 찬물로 샤워하거든.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제일 하기 싫은 거 근육 운동이랄지 언어 공부 그렇게 자꾸 고통을 지향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뇌과학적으로 따지면 상실, 관계적인 상실에서 오는 고통하고 실제 육체가 느끼는 고통이 뇌에 비슷한 부위가 연장을 해. 그래서 실제로 이별을 겪었을 때 타이레놀이랄지 이런 신체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거나 느끼면서 그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UFO를 복용하면 실제 상실감에도 되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건 입증이 돼서 여러 번 결과로. 그러니까 사실 복싱을 일부러 하는 것도 그렇고 난 맞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 우리 그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레슬링 하거나 주짓수 하거나도 많이 부딪혀가지고 막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먹을 날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다른 이야기잖아. 아니, 그래서 복싱을 한 것도 맞거든. 이런 원초적인 두려움과 이런 고통, 이 통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무던하게 여기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제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상실감이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랄지 이런 것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거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지. 실제로 많이 해보면서 효과가 진짜 커. 그래서 찬물 샤워할 때도 가을에만 해도 진짜 막 하기 전에도 할까 말까 하고 물 틀어놓고도 들어가야 말아야 돼. 그 순간인데 그냥 순간을 못해. 근데 이걸 그냥 하다 보면 결국에 몇 달 계속 하다 보면 그냥 해. 근데 마음이 두려워하는 건 항상 똑같아. 이게 느껴져. 똑같이 이거 엄청 힘들겠지, 무섭겠지. 이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 막 몸이 덜덜덜 떨면서 가기 싫어하는 게 똑같거든. 그런데도 하게 돼. 여기서 그걸 그 순간을 보면 그러네. 대부분 사실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네라는 게 딱 그때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퍼센테이지들을 좀 더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원하는 목표에 좀 더 알맞게 설정을 하면 그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 하루 종일 퍼즐러 있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나쁘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결하는 거지. 그거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좋아하면 그건 좋은 거지. 근데 보통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고.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게 만족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또 거기서 오는 이질감에서 또 다른 고통을 형성하니까 문제인 거지. 모순. 그렇지. 자기 목숨에서 오는 또 고통이 있거든. 자괴감 같은 게 있어. 그러지. 성장하고 계신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당신에게 판단하겠냐면은 당신께서도 다른 영역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지금 말하는 거는 말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기준치는 보전에 대한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앞서서 겪어본 영역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형님께 정말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최고 죄송합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나와 함께
차갑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몇 번 느꼈지만 아, 예. 하지만 일부러 차갑게 일부러 차갑게 두었습니다. 별로 차가운 느낌은 못 그렇지만. 그러니까 좀 서운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서운했다면 그 점은 제 나름대로의 그 의도였다. 스케줄이 없는데 마침 준이가 너무 좀 그런가? 좀 데리고 좀 다녀야 될까? 라고 하다가 마침 그 니가한테 아프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럼 니가 같이 있어줘야겠다. 그 여자 입지고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원룸가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가 보고 근데 걔가 진짜 출연하면 조회수 대박인데 그치? 그거 출연을 좀 주고 알고. 내가 말해도 싫대. 그리고 막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원룸에 살고 그렇지만 자기 직업도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하는 것 같아. 좀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 혹시 여자 혼자 살기. 아무래도 공권력이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지기도 하고 들어갈 때 보니까 앞에 조금 껄렁껄렁해 보이는 애들도 좀 살고 그런 거 보니까 좀 걱정되더라고. 딱 봐도 이쁘잖아. 걔가 뭐 아우락에서 밥 먹고 그 쇼핑센터도 왔다 갔다 했거든.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더라고. 여기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 이뻐 보이나 봐. 그래서 막 자신감 있게 다니더라고. 쇼핑센터 하나 다니다가 또 친구 있다고 친구도 잠깐 이렇게 잠깐 카페 가서 만났거든. 또 한국 분이랑 또 같이 계시더라고. 그분도 말했어. 진짜 예쁘다고. 그래서 나도 순간 괜히 내가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괜히 어깨가 으쓱하더라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안 돼. 형님 혹시 이 편 보고 계시나요? 뭐 구독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알려드리긴 했으니까 여쭤보셔가지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 어쨌든 뭐 가이드라고 하더라도 옆에 다른 여자애가 있는데 대놓고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하면 되는데 그 여자들이 모른 척 못 본 척해도 다 합니다 그거. 그래요? 그거 다 알아. 한국말로 하고도. 그냥 뉘앙스로 다 알아. 말을 심지어 안 하고 눈 동공만 흔들리는 것도 다 알아챕니다 여자들은. 그냥 티만 내지 않을 뿐이지. 쉽지 않아요. 평소에 자기가 옆에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카톡하는 것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신경 써. 진짜 남자랑은 그 뇌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개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로 뭐 남녀의 관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예의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괜히 자존심이 좀 상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야. 기분이 괜히 상할 수 있는 부분. 진짜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쉽지 않네요. 꼭 진짜 친한 친구끼리더라도 남자들끼리더라도 이렇게 막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뭔가 하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 심지어 진짜 상하관계를 갖고 있는 직장 상사랑 부하라고 하더라도 남자들끼리 뭔가 육체적으로 힘으로써 약간 이렇게 누르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기분이 나쁜 것처럼 그러면서도 약간 말로는 나는 이런 의도였어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도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뉘앙스라는 게 그렇게 애매하게 그런 것처럼 여자들도 그런 뉘앙스의 영역이 있고, 특히나 여자들은 내가 말하는 거 보편적인 여자들 말하는 거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여성의 문화에서 그 뉘앙스가 실제 이 언어로 표현되는 이 논리의 이성의 영역보다 훨씬 커. 그건 알죠. 그 미묘한 그렇지. 절대로 A를 A라고 말하지 않아. 이거는 실제로 뭐 과학책 같은 거 막 실험 결과들 읽어보면 심지어 어린 애들 때부터 나타난대. 그렇게 어떤 식이냐면 남자애들끼리 막 노는 그룹을 실험하고 여자애들끼리 노는 그룹을 실험을 해. 남자들은 지들끼리 막 뻥차고 막 놀고 이렇게 하다가 한 애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뭐 다치거나 해가지고 울어. 게임이 스탑이 돼. 너 왜 우냐 어쩌냐 하면 리더 기억이 내가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설명해가지고 툭툭툭툭 한 다음에 다시 게임해.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노는 거나 그 대화는 그 게임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지금 하는 행위를 위해서. 근데 여자들은 서로 지들끼리 소꿉놀이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 울어. 모든 게 전부가 오버스톱돼.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쨌냐 저쨌냐 하면 서로 뭐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메인이 돼. 게임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야. 대화의 내용도 상관이 없어. 대화의 내용이나 이런 게 정도 교감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놀이라는 것도 이 관계를 위한 형태일 뿐이고 언어라는 것도 이 관계를 위한 그런 도구일 뿐이야. 반대로 남자들의 언어와 그 당시 남자들끼리 하고 있는 그 관계는 그 하고 있는 행위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야. 왜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사실은. 우리는 애초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뇌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식으로 세팅이 돼 있는 뇌를 가진 아이들을 자꾸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빠그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잘 어우러지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경험을 결국에 쌓아가지고. 모르지.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버려버려야 돼. 예를 들어 여자가 꽃을 원해 라고 말을 해. 꽃을 원하는구나. 꽃을 사다 줘. 근데 거기에 걸려있는 꽃이라는 거 주변에 걸려있는 수많은 뉘앙스가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꽃을 주는 행위가 엄청난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엄청나게 좋은 그 환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꽃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니라는 거지. 호들갑에서 뭔가를 확인받고 싶어. 근데 그것도 자기도 그걸 몰라. 자기도 그걸 표현을 그게 못해. 제일 골 때리는 또 내일이면 또 달라질지 몰라. 어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그 낙폭과 그 시간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호르몬의 수치의 변화를 확실히 여성들이 급격하게 더 받는 거니까 옛날 야생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더 집단과 차이를 의지해야만 생존이 좀 더 가능한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이제 심리 기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더 낫다 아니다가 아니야. 뭐 여자는 어떤데 남자는 어떤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야. 그냥 현상은 현상일 뿐이고 거기 좋고 나쁨도 없어. 그렇게 봐야지. 특정한 뭔가 비즈니스를 하던가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그때 기준을 세워서 좋고 나쁨을 가르는 거지. 그냥 사랑할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살아야지. 아이고 아무튼 기깔납니다. 아, 이제 그게 너무 괜찮잖아. 그런 애 어딨냐? 그런 애가 어딨어? 그냥 그런 그래? 아 그래? 좋아, 나쁘지 않군. 실제로도 약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좋으면 좋은 거고 말면 많고 약간 이런 느낌을 장착하세요. 근데 약간 요즘에 그 연애 많이 안 해본 애들이 이게 문제인 게 항상 아쉽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아쉬운데 아쉽지 않은 척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그러면 좋대. 그럼 걔 망해. 그 여자들 그렇게 다 알아. 다 느껴.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솔직하게 하면 돼. 자기 자신으로서 살면 돼. 근데 대부분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니까 그래. 자기 자신으로서 못 보여줘. 항상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막 맞춰주려고 하다가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다 그것도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데 모든 건 다 결이야. 같은 그냥 등가 교환이야. 같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주짓수를 할 때도 항상 생각하시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형이 지금 그거는 내가 너를 막 컨트롤하려고 하잖아. 컨트롤하려고 완전히 의도를 내서 꽉 붙잡아두려고 하잖아. 그럼 컨트롤 못해. 내가 힘을 가하는 거는 특정한 방향으로밖에 가하지 못해. 근데 네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는 건 네 의도에 의해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걸 완벽하게 난 예측하지 못해. 그러니까 애초에 꽉 한쪽으로 눌러놔서 얘가 다른 쪽으로 못 움직이게 해야지라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약간 그 포지션 컨트롤하는 게 로데오 타는 거랑 비슷해. 서로 꽉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튕겨 나가거나 중심 못 잡거든. 순간순간 움직임에 맞춰서 내가 대응하는 거야. 맞아. 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야. 주짓수도. 근데 깔려있고 컨트롤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가 꽉 눌러서가 아니라 얘가 아직 온전하게 그 상황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그 경력이 있거나 그래플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한 자세로 못 눌러나 동작만 맞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 애초에 그 신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 하면서 많이 배운다니까. 삶에 대해서. 아 이게 인간의 정신이나 모든 게 다 비슷해. 주짓수 그 마스터들 중에는 실제로 뭐 뇌과학적 그런 거랑 관련해서 논문 같은 것도 막 있고 한데 괜히 그게 약간 명상의 그 효과랑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주짓수 같은 거 하면서 건강해진 사람들 되게 많잖아.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하고. 꼭 주짓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격투 종목이 그래. 그냥 복잡하게 신체를 움직여야 되고 그렇지. 복잡한 프로세스를 막 계속 그 뇌에 계속 자극을 줘야 되고 상대와 나의 그런 것들에 합을 맞춰가지고 그 타이밍을 읽어내고 이 흐름을 막 파악을 해야 되는 이런 스포츠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깊어지면 사실 다 같은 곳에서 만나는 거지. 자, 아무튼 몇 시에 보기로 했습니까? 저도 파트 사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만났던 그 럭키랑 야시장에서 같이 있었던 가슴이 매우 아름다운 그 계셨던 그 아름다운 여성분이 럭키입니다. 눈 땡그랗고 기억이 안 나. 예, 당신은 너무도 많이 취했었고 옆에 너무도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을 잘 보지 못했죠. 그 컨터스형한 여성분이라는 취향을 했어. 걔가 럭키 아니야? 살집이 있는 사람 좋아. 그래도 조금 그 성숙해 보이는 사람. 그 얼굴 생김새도 그 중에서는 좀 성숙해 보이잖아. 아 그런 느낌이 들면 약간 누님 느낌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고 젊은 내 또래 친구들도 좋아하지만 저도 약간 누님들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씨 너 말해 뭐해. 다 좋지. 아 그렇죠. 그렇지 다 좋지. 그냥 발을 쳐진. 아니 그렇지. 나 그렇게 생각. 나중에 가릴 처지가 되더라도 다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 그냥 벌어지는 일은 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상을 씌우지만 않으면 다 좋은 겁니다. 걱정입니다. 아씨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 야 형이 없어요. 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냥 놀아. 재밌게 즐겁게 보내. 한국 사람이 그냥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저 제일 즐겁게 보내면 되지. 같이 있고 이런 일도 있었네. 이 정도면 됐지 뭘. 솔직하게 말해. 나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너는 이쁘니까 이런 경험 많을 거 아니냐. 네가 알아서 해라. 괜히 뭐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 남들한테 더 잘 보일 필요 없고 그게 심지어 여자일지라도 그렇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되잖아? 잘 보이게 돼. 그게 진짜 아이러니야. 그래서 이 말들. 왜냐면 항상 특히나 이쁜 여자애들한테는 어떻게든 막 잘 보이려고 뭔가 자기를 포장하는 남자들이 항상 주변에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잘 보이려고 하든 말든 잘 보거나 못 보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문제지. 나를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그렇잖아. 선생님도 먹히기가 어느 정도 먹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마인드를 장착했으니까 먹혀. 나도 의도가 그렇게 뭔가를 타인한테 뭔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모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생겼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문화권에서 흔치 않으니까 좀 움찔하잖아. 움찔할 수도 있잖아. 특히나 우리 형님네들 문화권 그 세대나 그럴 때는 더더욱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저한테 좀 호의있게 항상 대해주신 놈이 그게 느껴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만 집중하면서 사네 이런 거지. 내가 불편함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한 번씩 몸이 약해진다거나
좀 아플 때거나 그렇게 되면 가시 찌질해지면 굉장히 이게 본성은 어쩔 수 없어 타고난 본성은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게 훨씬 나아. 옛날에는 막 몰아붙여서 막 번아웃도 오고 했는데 이제 그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니까 몰아붙인다는 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습관을 만드는 것에만 에너지를 써. 중구난방 쓴 게 아니고 습관화가 되면 어쨌든 에너지를 돌려서 그건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니까 습관화 될 때까지만 실패하고 다시 하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이런 과정에만 에너지를 많이 써. 그거 거기에만 몰아붙여. 확실히 번아웃도 안 하고 훨씬 좋더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시간에 자고 푹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아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낮잠 자주 자고. 大家差不多帮你干的。 난 낮잠 꼭 자려고 해. 这10万，然后7万，然后。 아 여기 저 유난히 저 근데 싸긴 해. 아이라고 고기가 2,500원 수박 한 통에. 심지어 맛도 존나 좋아. 여기서는 난 당도 낮은 수박을 본 적이 없어. 라오스가 약간 이렇게 생각 불쌍해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너 내 거 컨텐츠 안 봤냐? 이 새끼 씨발 내 거 안 봤네. 내 거 안 보네. 오늘 중으로 싹 다 보고 와. 그러면 너 거기 나오고 물어보면 씨발 너 아마 다 말해줄 거야. 테레비하게 설명 돼 있다고. 봤으면은 모를 수가 없어. 너 씨발 그 여자들 똥꼬 나오는 것만 보고. 아니야. 맨날 뭐 문화에 관심 있다 이러면서 결국 너도 가슴골 보고 똥꼬 보는 거야. 그것도 별로 안 봤어요. 여자 나오는 거. 여자한테 집중되는 거 같아요. 별로 안 봤어요. 벌써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봤다라는 거야. 장편으로 다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 여자에 맞춰진 컨텐츠인지 알았는데 아니네. 너는 그냥 너는 그 여자 나오면 쇼츠만 몇 개 돌려본 거야. 진짜 쇼츠 안 봤어요. 그러면서 씨발 여자한테 뭐 관심 없대 지는. 아 관심 없단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서 여자에 집중된 거니까 싫대. 여자한테 집중된 부분만 봐놓고 자기가. 아 이거 이미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지. 에휴 거짓말쟁이. 그럼 낄래요? 낄래요? 또 밥 먹었냐고. 건너자 일단 건너자. 아 여기도 있네. 아 바로 슈퍼 있네. 멍청하게 저기까지 갔다 왔는데.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롯데리아 처음 와본다. 사베디. 갑자기 라이. 요. 야. What's up? 오늘 저녁 식사는 가끔 마주치며 인사하고 무언가 물어볼 때마다 세세하게 신경 써서 알려주던 주차장 녀석들과 함께 할까 한다. 찐크깐 까이터 가올리. ขอบใจคำสมิดา 아이 바펜양. ขอบใจภาษาเกาหลีมันคำสมิดา Yes, 감사합니다. 까몬 like 고마워. 신 까몬 네 감사합니다. โดยแม่นและภาษา 갑자기 고마워. 갑자기 더 감사합니다. 와 완전히 다르네. 땅간 나의 가올리. 맛은 좀 많이 다르네. 맛은 좀 많이 달라. 거의 뭐 완전히 다른 메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So, 丁四丁还有เท่าไหร่21ดีดู싹 AK-47이네. 미 AK-47 뭐? 미? 미 나의 형? 오. 나의 홍콩 짜오? 와, 야 집에 AK 있대. 깜찍하네. 집에 AK도 있고. 농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더라도 그닥 이상하지 않은 동네이긴 하다. 일단 내가 경험한 바 여기는 참 특이한 게 분명히 뒷세계 인물이거나 불법 사업을 하는 듯 보이는 사람도 누가 봐도 험악한 인상착의로 몰려다니는 갱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조용조용하고 수줍음 많고 친절했다. 그러니까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공권력이 우리나라에 비해 잘 작동하지도 않거니와 도덕, 윤리적 기준도 우리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기본적인 생계 유지 자체가 쉽지 않은 인구의 비중이 높기에 그게 무엇이든 먹고 살 수 있는 일이나 직장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변의 비난도 비교적 적은 편인 듯하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의 경계도 매우 희미해서 자연스럽게 양쪽에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듯 싶다. 그냥 살아가다 자연스럽게 주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라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그 악명 높은 골든 트라이앵글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현지인 한두 달이 거치면 그쪽의 어두운 사업과 소소하게 작게나마 연결된 사람 찾는 건 일도 아닐 거다.
한때 그곳을 장악했던 마엘광 쿤사로도 유명한 미얀마의 샨족의 무장단체가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태국, 라오스와 밀접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 중간 유통의 상당 부분에 많은 태국인들, 라오스인들이 관여되어 있을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삼촌 중 한 명이 혹은 어릴 적 알던 동네 형이 샨족들 혹은 중국갱들과 함께 국경 근처에서 일한다거나 하는 경우나 또 그런 이들을 통해 다음 단계의 유통일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닥 특이하진 않을 거라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 사이에 출신을 알 수 없는 다양한 물품들, 예를 들어 총기류들도 흘러들어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임은 뻔하지 않은가. 물론 당연히 이 친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의 모습과 분위기상 모여있는 이 친구들을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외국인들을 보긴 했지만, 분명히 확실히 말해둬야 할 것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 친구들은 늦은 밤까지 매우 친절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순박하고 착한 아이들일 뿐이었다. 그냥 삶이 있을 뿐이다. 그냥 화면에 유일무이한 순간순간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계속 이어지는 것 그뿐이다.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욕망이라는 길을 따라 자동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뿐이다. 다만 나의 그 길이 왠지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보편성에서 벗어나 있는 듯 보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과 멀어져 있는 이유는 아마 쾌락에 대한 집착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애초부터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던 것도 가짜는 그깟 도덕, 윤리와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따위 것들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쾌를 내게 주지도 못하거니와 나의 추구를 늦출 뿐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쾌락에 너무 집착하고 추구하던 나머지 그것의 원리와 본질을 공부하고 파헤치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러한 추구가 거대한 쾌가 아닌 필연적인 고통과 불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언니. 으아이 으아이 서바이비. 그리고 나아가 이 모든 인식과정 너머에는 어떠한 큰 쾌락보다도 더 거대한 절대적 행복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 이후 더 이상 그거 뒤외의 것에는 집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나는 겉으론 여전히 쾌를 쫓고 욕망을 성실히 따르는 삶을 산다. 그리고 그런 길을 걷는 스스로를 매우 선호한다. 다만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젠 안다. 우리 고통의 원리를. 서바이비. Bye rồi. 311 10,000 cho. 갑자기. 갑자기 배가 부르긴 한데 또 막상 나오니까 또 사게 되네. 욕망이 나쁜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통제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내 통제를 벗어난 어떠한 법칙에 의해 산발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그 욕망 자체가 고통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그 일어나고 떠나갈 욕망을 붙잡아 놓고 집착할 때만 우리는 오직 존재하는 지금에서 튕겨져 나가 고통에 떨어진다. 욕망을 집착의 대상이 아닌 그저 선호하는 대상으로 대체하고 오는 결과는 그저 삶에 맡기자.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특정한 몇 가지를 골라 오직 그것이 오기를 바라고 그것이 아니라면 괴로워하는 게 나를 포함한 인간이란 종이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내가 계속 하고자 하는 것, 떠오르는 의도와 동기, 욕망을 지속해서 알아차리고 그저 그것을 쫓는 순간순간의 과정에는 온전히 몰입하되 그 결과에 대한 기대와 집착은 흘려보내는 것. 지금 내가 얼마나 왔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다만 원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임을 또한 안다. 그리고 그걸 안다는 것조차 모름을 시인하는 것이란 것 또한 안다. 얼마, 어디, 성공, 실패, 도달, 과정, 의도, 기대, 오다, 가다. 이것들이 전부 사실, 오로지 유일하게 있는 지금 안에는 없는 거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진짜 있는 영역에는 딱히 무엇도 없다. 자유다.